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오스틴 클레온의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스틸 라이크 앤 아티스트는 창의성에 대한 기존 관념을 뒤엎는 통찰력 있는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아티스트 지망생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클레온이 젊은 아티스트 시절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10가지 조언을 담고 있으며 창의적 과정에서의 도둑질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클레온은 모든 창의적 작업은 이전 것들 위에 구축된다고 강조합니다. 완전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예술 작품은 기존 아이디어의 재해석, 재조합, 리믹스라는 것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예술은 도둑질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며 좋은 아티스트는 가치 있는 것을 훔치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정면으로 호소하는 것들만 가려내서 훔치면 당신의 작품은 진품이 될 것이다. 영화감독 짐 자무시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복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는 요소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클레온은 자신이 존경하는 예술가나 사상가를 찾고 그 사람이 영향받은 사람들을 탐구하는 창의적 가게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 계보를 이해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지를 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란 존재는 내가 직접 선택해서 인생으로 끌고 들어온 것들의 합체인 것이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 모든 것들의 총합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영감의 원천이 될 만한 것들을 수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도둑질 파일, 스와이프 파일을 만들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노트북을 항상 갖고 다니며 좋은 아이디어, 인용구, 관찰한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휴대폰으로 이게 가능하겠죠. 사진을 찍고 음성을 녹음하고 또 메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생활 속에 습관화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땐 가짜일지언정 마지막엔 진짜가 되라 말을 인용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자기 정체성을 갖추길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아티스트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작업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아티스트들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비틀즈가 커버밴드로 시작했던 사실을 예로 드는데 초기 단계에서의 모방이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발견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의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의 말처럼 당장 사랑하는 것을 카피하라. 카피하고 카피하라. 그 수많은 카피들의 끝에 자기 자신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갈망은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여 기존에 없는 자신이 보고 싶은 작품을 직접 만들라고 권합니다. 브라이언 이노의 내가 듣고 싶은데 이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제 관심사였어라고 하는 말이 인용되면서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상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연주하고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쓰고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저자는 조언합니다. 외부의 기대나 시장의 요구보다는 나의 취향과 필요에 충실한 작품을 만들어갈 때 진정성 있는 독창적인 작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 하지만 노트북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저자는 컴퓨터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디지털 도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손을 사용해서 작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우리 아이디어를 쪽내기에 딱 좋다는 말처럼 컴퓨터 앞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자유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신 손으로 직접 무엇을 만들거나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것 같은 신체가 직접 참여하는 아날로그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주는 것은 있지만 빼앗는 것은 없다. 부담 없이 즐기고 있는 취미 활동은 창의적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취미는 실패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작업이나 취미를 병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창의적 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요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활동들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창의적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세상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작업을 공개하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더 나은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유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창의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작품을 공유하고 관객을 찾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모두 다 이런 것에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겠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자신만의 팬층과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물리적 위치가 더 이상 창의적 작업의 제약 요소가 아닙니다. 디지털 연결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른 창작자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겠죠. 더 이상 문화적 중심지로 내가 이사갈 필요 없이 자신의 작품을 세계적으로 내 집에서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여행의 가치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세상을 새롭게 보이게 하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면 우리의 뇌는 더 열심히 활동한다고 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창의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시킵니다. 디지털 시대의 세계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계 내에서 평판은 빠르게 퍼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협업 기회와 지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영감을 준 작품과 창작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적절한 크레딧을 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칭찬 파일을 만들어 좋은 피드백이나 격려의 말을 모아두면 내가 어려운 시기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 작업에는 영감 이상으로 규칙적인 습관과 일상이 중요합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쓰는 글은 결코 많지 않지만 그것이 365일 계속되면 한 권의 소설책이 된다. 이런 말이 꾸준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겠죠. 창의적 직업이 항상 흥미진진하고 열정적인 순간들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겨워해라. 그게 일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때로는 단조롭고 지루한 과정도 작품 완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작업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의 비결입니다. 창의성은 종종 무한한 가능성보다 오히려 제한 속에서 더 잘 발휘됩니다. 무엇을 포함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제외할지 결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된 자원, 시간 또는 규칙 내에서 작업할 때 오히려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한한 가능성보다 더 마비시키는 것은 없다. 창의적 막힘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제약을 두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담으려 하기보다는 핵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작품을 만드는 비결이라 할 수 있겠죠.
훔쳐라 아티스트처럼은 창의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저자의 조언은 완전히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영향과 모방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적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발휘하는 데는 천재성보다 열정, 호기심,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걸어라. 도둑질 파일을 만들어라. 도서관에 가라. 노트북을 사서 다니며 작성하라. 캘린더를 활용하라. 일지를 써라. 블로그를 시작해라. 낮잠을 자라. 매우 단순해 보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들이 창의적 삶의 기반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가 아티스트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물, 아이디어를 결정짓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티스트다. 세상을 재미있게 살려면 아티스트처럼 살자. 클레온의 메시지는 창의성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재정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 책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통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